안녕하셨습니까? 금년 1986년, 금년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첫 관문인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다가오는 88, 24회 올림픽 대회의 그 준비에 이제 마지막 빗질을 올리는 그러한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맞이하는 두 행사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한 분, 이 체육 행사의 중진 역할을 하시는 대한체육회 김종하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 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 회장님께서는 고향이 평안도시죠. 예,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데입니다. 선천. 네, 그러고 이제 월남 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그 19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7년 초에 이 북한에서는 제2차 숙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뭐 지주였다든가 네. 조금 잘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숙청을 하는데 47년 그 4월만 말일교인데 수십 년 살아온 고향을 오후 4시에 그 인민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하. 내일 아침 9시에 기차를 타고 떠나라 이게요.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평안북도 강계라고 아주 산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북쪽이죠. 네, 산골로 선천에서 약 2천 명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손가방 하나 들고 어머님하고 동생 둘하고 또 할아버지 이렇게 5 식구가 아침 9시에 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나왔지요. 오는데 그 옛날에는 강계를 가려면 평양에서 기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 몰래 내려가지고 강계로 안 가고 원산행 기차를 타고 원산에서 철원까지 와가지고 네. 철원에서 사흘 밤을 걸어서 38선을 넘어서 포천, 의정부 그리고 서울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선을 넘으신 자유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참 지금은 우리나라의 중요 참 기업의 리더시고 또 체육계의 참 중진이신데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김 회장님은 어떻게 지나셨는지 그 소시적 얘기를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기억이야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니까 47년 제가 이북에서 쫓겨날 때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서울에 넘어오니까 또 네. 그때 무슨 다시 중학교 시험 치는 그 학기도 아니고 해서 네. 학교를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 보니까 지금 그 서대문 우체국 뒤쪽에 옛날 동흥중학이라고 아주 조그만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학급이 한 5개 되는데 네. 거기에 일단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한 6개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만 또 가르치는 대광중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대광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유명한 학교지만 그때는 38 이북 피난민 자제만 공부를 시키는 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다시 대광중에 들어갔다가 네. 중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해에 이제 6.25 사변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석 달 동안은 서울에 몰래 숨어 있었죠. 그러나 일사후 때 정처 없이 피난을 가다 보니까 대구까지 갔습니다. 그 대구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공부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마침 서울서 이 양정중고등학교가 대구로 피난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양정고등학교에 편입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이래야 이 해방되기 전까지의 고향의 추억 외에는 네. 전부 뭐 피난 다니는 게 제 어린 시절입니다. 그렇군요. 47년에 월남하시는 큰 피난. 네. 그 피난을 성공적으로 하셨기에 참 오늘이 있었죠. 그때 참 월남한 게 저로서는 아주 일생 일대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렇죠.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시면서 운동 선수 생활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국민학교 때부터는 참 뭐 제자랑 같습니다만은 참 네. 동네 축구를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 대광중학에 들어가 가지고 요새 핸드볼인 그 송구를 했습니다. 아, 그때 송구. 그 송구는 아마 요새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 11인제로서 축구 코트에서 네. 축구는 발로 하는데 송구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구 선수를 쭉 생활을 하다가 피난 내려가서 우리 양정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이제 송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피난지에서도
송구 시합에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그 당시의 사진이죠? 저 이제 1951년 11월인가 피난지 대구에서 아, 네. 경상북도 송구 선수권 대회 나가서 네.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요. 피난지에서도 전쟁 중에 저런 또 운동 대회를 했어요. 네. 참 그 원로님들에게 지금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송구 선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전 지금도 소신이 불변합니다만은 네. 송구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아. 왜냐하면 사람이 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네. 손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송구가 아주 좀 재미있었고 네. 또 학교 체육의 이게 기본 과목이 송구입니다. 아, 그때도 인기가 많았죠. 네. 그 회장님 포지션은 어디였습니까? 근데 그 뭐 화려한 공격수가 아니라 네. 축구 멤버를 보면 4번이라고 까드라 그럽니다. 아, 네. 방어수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슛하는 뭐 성과는 안 나고 네. 골 먹는 것만 막는 게 제 임무입니다. 막는 게 점수 따시는 거고요. 예. 참 그렇게 그 운동선수 생활을 직접 하셨기에 체육인의 기질을 배우셨고 아마 그것이 오늘날의 바탕이 됐을 수 있었겠죠. 그게 큰 바탕이고 지금도 제가 핸드볼 협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핸드볼을 했다. 네. 이게 큰 저 자랑거리입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그 체육인으로 자라셨고 그 후에 또 사회에 나와서는 이 기업인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셨던 사업으로서는 고려합섬입니까? 네, 제가 피난지에서 53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57년에 졸업을 해서 네. 63년에 제가 일찍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대위 때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참그 어렸을 때 마음 먹었던 군인으로서의 큰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도에 대위 때 제대를 하고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내 일생 그럼 뭘로 할 거냐. 네. 그래서 참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될 거냐. 그러다 생각한 것이 이왕 나왔으니까 기업을 한번 해보자. 네. 또 당시가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정상화돼 가지고 네. 한참 그 기업이 성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고려합섬이 시작될 때 규모는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준비는 1965년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발족은 196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20년 전이죠. 그렇군요. 그때 지금 회장으로 있는 장치혁 회장하고 네. 저하고 또 다른 두 사람이 지금 돈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금 돈으로 네. 1,000만 원. 예.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의 사업이면.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1억 원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네. 뭐 그때 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죠. 네. 그 처음에 만드신 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어떤 것을 제작하셨습니까? 이제 그때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일 회담이 다 끝나가지고 네.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과 상업 차관이 열렸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기업들이 외자를 들여다가 새로운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제 나이가 아마 32살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일본 동양면화라는 회사에서 차관을 150만 불 들여다가 아, 네. 이걸로 포리프로필행 아마 여러분 지금 아실 겁니다. 해피런 이불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이불솜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 화학섬유로서는 그 아주 원시적인 건가요? 그 당시 아주 시초군요. 네, 여태까지는 여러분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솜 이불인데 네. 이제 그때부터 화학솜 이불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아주 그 원조군요.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쭉 아직까지도 그 사장으로 계시죠. 네, 제가 그래서 66년 창설할 때 맨발에야 네. 지금 회장하시는 장 회장이 사장이고 네. 제가 전무고 네. 직원이 두 사람이고 네. 여직원 한 사람 이것이 전부 회사 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6년에 부사장이 되고 네. 80년에 사장이 돼서 지금까지 사장직을 쭉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자본금이 200억이에요. 네. 저희 화학섬유만 매상
한 2천억이 넘고 네. 또 저희가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매상이 한 1,100억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로 매상이 약 3천억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직원 수는 전부 몇 명이나 돼요? 2,500명 됩니다. 꼭 큰 식구가 됐군요. 그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고려 합섬은 그동안 한 번도 그 노사 변규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러한 그 잡음이 없었던 걸로 또 한 목을 네. 보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히 노사의 협조를 이루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뭐 제 자랑 같아서 참 말하기 좀 쑥스럽습니다만 좀 거북하시겠죠. 네. 저희 회사 창업은 20년인데 네. 노조가 생긴 지는 이제 10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노사 분규가 많이 나온 해가 79년부터 80년, 81년, 뭐 작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원인을 대개 보면은 양쪽에다 이제 결함이 있지만은 네. 특히 그 노조를 처음 조직을 할 때에 이 소위 경영주가 네. 뭐 자기 친척을 시켜서 노조 위원장을 시키다든가 소위 요새 말하는 어영 노조를 만들어 놨던 노조가 전부 말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노조를 만들 때 네. 일체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끼리 자진해서 네.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노조 활동하는 데는 회사로서는 성의를 다해서 저희가 뒷바라지를 하고 나니까 그 80년 들어와 가지고 뭐 어느 회사 막론하고 전부 노조에서 문제가 나는데 네.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역시 자율적으로 맡기신 것이 큰 힘이. 저희는 그게 그 원만한 노사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 노사의 협조는 역시 솔직하게 양 쌍방이 다 협조의 태도를 가지고 운영하시고 계시고. 이제 노사 협의회라는 게 이제 각 기업에 있습니다. 네. 이가서 뭐 보가면 잘못됐습니다만은 네. 경영인과 그 노동조합원과의 노사 협의회가 있는데 네. 1년에 2번을 노사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종초하고 연말에 이제 노사 협의회를 갖습니다. 네. 그럴 때는 상대편 이제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이고 이쪽의 위원장은 이제 사장인 제가 하죠. 네. 근데 작년 한 해 이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금년의 계획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노조 측에서는 작년 한 해에 자기네 노조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줬는데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 네. 뭐 숙소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죠. 네. 그러면은 작년 실적과 금년의 전망을 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되겠느냐. 그럼 그거는 좀 약하다든가. 이래서 오선도선 협의를 해서 결말을 냅니다. 네. 그러면 그 협약에 의해서 1년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뭐 마찰은 없습니다. 네. 특히 그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데 어떻게 네, 신경을 근데 쓰시죠? 저희 회사는 이 후생 복지에 아주 잘된 축에는 못 들어갑니다. 중상축인데요. 네. 이 저나 그 공장 노무자나 같은 식사를 하고 네. 우선 이제 노무자 숙소 뭐 기숙사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죠. 네. 그리고 이 가장 우리 사원들이 바라는 게 자기가 과연 이 회사에 평생을 바쳤을 때에 자기 자녀 교육이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한 사람씩만 그 공납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순직한 분, 지금 한 10대 되는데 이분의 자녀들은 대학 졸업 때까지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점점 발전해 가니까 이제 뭐 향후에는 중고생 하나뿐만 아니라 전 종업원의 자녀를 전부 회사에서 공부를 시켜줄 때가 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심정이겠습니다. 저희는 뭐 주인이 따로 없고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다 우리들이 주인이죠. 네. 더욱이 김 회장님께서 이 사장으로 계시면서 그 직원들과 이렇게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아주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하시면서 또 사장 자신의 생활을 검소하게 하셔서
대단한 그 직원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 검소하다는 게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38선을 넘어올 때 뭐 등짐 하나 지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만 주위를 보니까 사치하고 분에 넘치는 사람치고 이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또 그다음은 한때 우리 잘못됐을 때는 뭐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아 남는다 그러는데요. 저희 경우에 보면은 기업이 망하면 제가 망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뭐 월남했을 때 가장 큰 희망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 회사 시작하고 나서야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도 지금 법에 의해서 외자 도입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쓰는 사람은 간부들은 집을 전부 은행에 담보로 넣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업이 망해서 담보로 들어갔던 집이 없어지면은 제가 길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회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무슨 뭐 떼돈이 벌리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 분수꽃, 자기 봉급 받는 거, 자기 주위 있는 거 배당 받는 거 이걸로 살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대개 분수에 맞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지난 2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겠죠. 많았습니다. 예.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이게 섬유공자이라는 게 이게 화학공자입니다. 네. 대체 무슨 고려 합섬 그러면은 직접일 갖다 놓고 이제 직물을 짜는 거로 하는데 합섬이라는 건 화학섬유공자인데 이거는 화공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불기가 많고 화학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 좀 불이 날 때가 많아요. 저희도 큰 불이 한 2번 났고요. 네. 그다음에 77년에 안양지구에 물난리가 나와가지고 네. 안양에 있는 전 공장이 물에 잠겼던 때가 있습니다. 네. 이때 심정은 말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네. 사장으로서의 제일 큰 이제 아픔은요. 네. 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사원들의 봉급을 제 날짜에 못 주는 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봉급. 저희도 그전엔 안 그랬는데 1979년, 80년에 사회적 혼란이 한참 심할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네. 회사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직원들의 봉급을 뭐 일주일 열흘 늦게 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제 날짜에 못 주는 날은 제가 얼굴을 들고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가슴 아프고 네. 그렇게 혼란기가 겪고 나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니까 어느 한 해에는 이익이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주총회 때 이제 한 해 배당을 못했습니다. 이 배당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신 주주 여러분에게 1년에 돈을 하나도 못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공개회사니까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네.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에게 자 작년 한 해에 저는 사업을 잘 못했으니까 금년에 배당을 하나도 못 드립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주 눈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제일 저로서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뭐 배당을 못하거나 요새는 단 하루도 봉급을 늦게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지금 김 회장님은 체육회 회장님은 나오셨지만 여쭤보는 내용은 고려합섬의 사장님 입장인데 네.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이 고려합섬의 주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창업을 했던 지금 장 회장이 약 5%고요. 네. 그 외엔 이제 1% 넘는 주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이 저 공개 주식이죠. 그러시군요. 전부 공개로. 네. 참 기업을 하나 이끌어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뭐 99% 자기가 다 가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위 여세 그 규모를 봐서 그 개인은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사시는 집도 역시 저당돼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상태인군요. 저 지금 19년째 그 집에서 사는데 그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외자 도입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대표이사 및 전무급 이상의 간부는 의무적으로 다 은행에 담보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네. 또 한 집에 사시고 싶으셨다는 말씀도 있더군요. 그 명륜동 댁인가요? 근데 올해 그 집에 살아서 이제 정이 들었는데요. 네.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 명륜동 근처에 그 예스대학이 있는데 네. 이 대학이 상 데모를 참 자주 해가지고요. 네. 이 최루탄 가스 때문에 아주 그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아하. 집값도 안 오르고 이사도 갈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문을 잠가놓고 삽니다. 아, 네. 그렇게 그 어려운 회사를 참 치밀히 연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도 역시 김 회장님께서는 그 핸드볼 육성, 뭐 그동안은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육성하셔서 80년도인가요? 모스크바 올림픽. 네. 거기에 출전할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핸드볼이 뭐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화면에 나왔던 1951년부터 네. 지금까지 저만은 지금 인기 종목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1900 그러니까 금년도 전국체전이 67회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핸드볼 선수로서 35회, 36회, 37회 전국체전에 대학부에 이제 핸드볼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은 우승을 하고 한 번은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31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쭉 핸드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고려합섬의 기업 경영에 이제 바빠서 큰 관여를 못 하다가 1973년에 제가 핸드볼협회 부회장으로 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으로 쭉 근무를 하다가 회장은 제가 81년이 되는데요. 81년 이제 회장이 됐는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이제 핸드볼 여자만이 유일하게 단체 팀에서 티켓을 땄습니다. 아하. 그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게 얼마만큼 힘든가 하면요. 네. 핸드볼은 지금까지 여자 올림픽에서는 6팀만 나갑니다. 네. 근데 6팀 중에서도요. 네. 홈팀 하나 빼고, 그러니까 소련팀 빼고, 네. 그다음에 구라파에서 4팀 나가고, 네. 나머지 한 자리 가지고 아세아, 아프리카, 미주 3대륙 대표가 하나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핸드볼이 이제 구라파가 강하니까 네. 미주, 아세아, 아프리카는 약하니까 그 중에서 한 팀만 내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아 지역 예선에서 중공, 일본 다 이기고, 네. 아프리카 콩고 대표 다 이기고, 네. 또 북미주 대표 이기고, 뭐 세 개를 누비면서 티켓을 따고 났는데, 그건 자유진영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수촌에 모여있던 여자 선수들이 막 울면서 전부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하하. 그때에 가장 잘하는 선수 두 사람이 이전 서울서 운동 안 하겠다고요. 네. 일본 여자 실업팀으로 스카우트 돼 갔습니다. 하하. 아직도 일본 여자 실업팀에 잘 뛰고 있죠. 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선수의 심정을 참 충분히 이해하고 남겠습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선수들을 또 이게 지휘하시는 아마 회장님은 더욱 더 그랬었을 겁니다. 네, 참 그 가슴 아팠던 추억들입니다. 네. 그리고 81년에 있었던 것이죠. 제3회 이 세계 여자 주니어 대회. 네, 네.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80년에 이제 그렇고 좌절이 되고 나니까 네. 뭐 선수들도 다 흩어지고 협회도 아주 질이 멸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핸드볼 경기인 출신의 회장을 뽑자. 이래가지고 제가 81년 초에 이제 핸드볼 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에서 7년 만에 제가 회장이 됐죠. 네. 그 맡고 나니까 소위 폐잔병 부대를 이제 맡은 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 간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다 흩어진 핸드볼을 어떻게 다시 모을 거냐. 그랬더니 81년 11월에 카나다에서
그 세계 여자 핸드볼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재도전을 하자. 그래서 다 흩어진 선수들에서 나이가 해당되는 주니어는 만 22세까지 됩니다. 네. 다시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82년도에 있었던 게 뉴델리죠. 네. 뉴델리의 대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81년 대회를 할 때 잠깐 더 말씀 좀 드리면요. 그렇죠. 네. 선수를 모았는데 그때는 올림픽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니어 나가는 거니까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안 시킵니다. 또 핸드볼 경기장이 그 크기 때문에 네. 이 연습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연습장을 하루에 2시간씩 쓰기로 교섭을 하고 그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다 보니까 없어서 지금 태릉에 가면은 그 돼지갈비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보신탕집 아래는 보신탕집이고 네. 위에는 여관하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선수들이 처음 세계대회에 나가서 4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4기를 다시 휘어잡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82년으로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82년에 뉴델리 대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뉴델리 대회는 이제 그 아세안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세안 아세안 게임인데 아세안 게임에는 핸드볼은 남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아세안 규정에 6개국 이상이 플레이를 하는 종목만이 들어가는데 아시아에서는 이 중동이 여자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출전을 했는데 네. 남자의 아주 핸드볼은 지금 실업팀이었기 때문에 대학 3, 4학년생이 주력입니다. 이걸 또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꼭 한번 일본과 중공을 누르고 1등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공한테도 한 점으로 지고 아이고. 일본한테도 한 점으로 지고 네. 그래서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때도 또 한번 다시 또 좌절감을 맛봤죠. 그 한 점이라는 게 무섭군요. 그 한 점이 그 몇 년의 그 공로를 다 수포로 만듭니다. 그래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핸드볼의 쾌거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죠. 네. 그때 은메달. 네, 은메달을 땄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좀 전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82년에 남자는 저 뉴델리에서 동메달을 그쳤는데 네. 여자 선수권 대회가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림픽보다는 더 힘듭니다. 올림픽은 여자 팀은 6팀이 나오는데 네. 세계 대회에는 16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다 흩어진 우리 팀을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예. 아시아에서 중공을 꺾고 일본을 꺾고 저 사회주의 국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처음으로 6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여자 핸드볼이 세계 대회에서 6위한 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위는 상위권이라 그러는데 상위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A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LA 출전하셔서 그 은메달 딸 때 참 그때 그 환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쁨을 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지금? 근데 그 환희보단 쓰라린 경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더 쓰라린 왜냐면 경험이. 네. 예선 올림픽 예선을 83년 12월에 일본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남자도 예선은 일본한테 져서 떨어지고 네. 여자는 중공하고 1승 1패인데 골 득실차로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LA 올림픽의 출전의 꿈이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그 다음 해에 소위 소련 및 동구권이 올림픽 보이콧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티켓이 돌아왔죠. 그래서 나가서 여자는 은메달을 따고 남자는 12팀 중에서 11번째를 했습니다. 12팀에서 11번째. 네. 예. 꼴찌는 아니군요. 그게 아마 80년대 모스크바에 못 갔던 것을 만회한 셈이 되겠죠. 한을 풀었죠. 예. 한을 풀었는데 그 전에 12월에 예선에 떨어지고 나면은 팀 다 해체해 버립니다. 다 해체해 버리고 다 고향에 돌아간 선수들을 84년 LA 출전이 결정되는 것이 4월 달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이 4월에 부랴부랴 모아가지고 7월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석 달 동안 아주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대망의 이제 은메달을 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참 고구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놀랄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뭐 핸드볼은 그렇게 은메달 따려고 생각을 안 그러면요. 하대요. 예. 저희 핸드볼보다 먼저 여자 농구가 은메달을 따고 나니까 단체 경기에서 그때는 저희가 옛날 같으면 동메달만 따도 뭐 대단한 건데 네. 여자 농구가 먼저 은메달을 따고 나니까 네. 동메달을 따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아하. 그래서 뭐 별 하여간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네. 동보다야 은이 빛깔이 좋죠. 조금 더 했으면 금을 따는 건데 맞아요. 은으로 놓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올림픽 LA 올림픽 때 김 회장님께서는 담석증으로 고통을 당하신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그 제가 그 담석을 아직 수술을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네, 왜냐면 담석은 그 수술을 하면은 한 2, 3개월 휴양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후에 도대체 한두 달 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담석이라는 건 통증이 오더라도 뭐 고혈압이니 뭐 뇌졸중이니 이런 거하고 달라서 그때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면 째면 되는 거니까 네. 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통을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중요한 일만 나면은 담석이 아프시다면서요? 이 선수나 소위 감독이나 협회장이나 이제 큰 시합에 나갈 때는요. 네. 사실 그 전날부터 이 밥맛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도 잘 안 오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은 나가 뛰느라고 모르는데 네. 이 벤치나 위에서 지켜보는 이 회장이나 감독은 속이 탑니다. 그렇죠. 이 소위 애가 타면은 꼭 그럴 때마다 왜냐면 담석에 통증이 옵니다. 아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서독하고 이겨서 은메달 따는 장면은 저는 보질 못하고 아하. 통증 때문에 운동장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통증이 심하시면은 전적은 좋은 거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담석 제거하시지 마십시오. 앞으로 통증이 좀 자꾸 심하면 예. 전적이 금이 될 테니까. 그러셨군요. 언젠가 수술하셔야 될 그럴 일인데. 그 밖에 참 그 훌륭한 선수를 육성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선수를 선발하시는 과정은 더욱 힘드시고 신중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축구, 농구, 배구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선수 선발이 참 힘듭니다. 네. 그왜 힘드냐 하면은 이 출신 학교별 따지는 데도 있고 아하. 또 출신 도별 따지는 데도 있고 네. 또 항상 소위 올림픽 대표나 세계대회 대표를 선발하고 나면은 꼭 잡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81년 회장을 맡아가지고 과연 이 잡음과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핸드볼 경기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지켜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어느 선수가 잘하고 또 제가 하던 운동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 그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많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강화위원회에서 뽑는데 그때 제가 강화위원장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하여간 출신 학교 뭐 출신 고향 이런 거 따지면 제가 용서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력 본위로 따지죠. 아하.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벌써 저는 한 3년 전부터는 선수 선발에 잡음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그 선수를 관찰하시는 거는 그 선수가 몇 살 때부터일까요? 저는 지금도 그 이제 핸드볼이 1년에 2번 국민학교 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그러는데요. 네. 국민학교 선수부터 대학 실업 선수까지 핸드볼 선수는 다 합니다. 아, 예. 그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시고 계시군요. 지금 제가 봐서 국민학교 대표로 소련체전 나갔던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올라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역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장 어렸을 때 보신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저
아주 스타 플레이어인데 강재원 선수라고요. 네. 지난번 세계대회 나가서 최다 득점인데 아하. 그 친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죠. 네. 그 어려서 보시니까 들만해요? 예, 그 왼손잡인데요. 네. 조금 국민학교 때 몸이 약했어요. 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 선수로 선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아주 완숙합니다. 네. 그럼 선수의 관리는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이제 그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뭐 인기 종목처럼 이러고 보니까 내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자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나 실업팀이 많은 팀처럼 네. 대학을 졸업하고 갈 때가 많으면 선수 생활을 길게 합니다. 네. 근데 핸드볼은 남자 실업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는 실업팀이 좀 여러 개 되는데요. 네. 그러면 졸업하고 대개 체육교사로 취직을 하는데 체육교사로 취직을 하면은 대표 선수 생활을 못 합니다. 아하.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네. 그 선수를 계속 대표팀으로 묶어두죠. 예를 들면 지금 남자 핸드볼의 이상여 선수가 주장 선수인데 네. 대학 졸업한 지가 지금 3년째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 부산대학 출신인데 부산교육위원회에다 말을 해가지고 부산진 여상의 체육교사로 취직을 시켜가지고 아하. 저희 체육회에서 대표 선수로 활에 요청을 해서 네. 이래서 대표 선수를 만들고 있고요. 측면으로 지원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선수가 그 최태섭 선수라고 있는데 네. 성균관대학을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이 선수는 체육학과를 안 나고 경제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교사로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회사의 고려합섬에 총무부에 취직을 시켜놓고 네. 빼다가 지금 운동을 시키죠. 나머지 선수는 다 대학생이고 또 골키퍼 임규화 선수는 졸업한 지가 한 6년 되기 때문에 네. 핸드볼 협회에다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놓고 네. 그리고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신경을 쓰시는군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대한체육회 회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금년도 이 86 아시안 게임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우신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한 3, 4위 하겠다 그러다가 한 2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제 10회째인데요. 네. 9회가 82년에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의 우리 금메달 수가 28개입니다. 네. 그리고 3위를 했고요. 네. 1위는 중공이 61, 네. 2위 일본이 57. 네.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 메달 차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은 목표는 2위다. 아. 그러나 3위를 하든 어떻든 네. 일본과의 그 메달 차가 그게 배가 나도록 그렇게는 안 하겠다. 네. 해가지고 지금 메달도 많이 수도 늘고 또 우리가 유리한 종목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메달 목표가 65, 65. 그러니까 28배에서 많이 뛰었죠. 그렇군요. 이래가지고 해서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 게요. 중공하고 일본이 비슷비슷하게 놀아가지면은 1, 2위가 중공, 일본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65개 이상 따서 2위를 하고 아하. 일본이 한 60개에서 3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지금 열심히 합니다. 예. 그만큼 아마 선수들은 있는 힘을 다할 것이고 네. 회장님이야 체육회 간부들 다 그러실 거고 네. 온 국민이 아마 거기에 한 마음으로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열심히 할 테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채찍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 발표하는 날 눈 딱 감고 들어야겠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통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통증이 좀 많이 나시면은 네, 전적은 올라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88년도 대망의 24회 세계 올림픽 어떤 전망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24번째 올림픽을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요. 네. 올림픽 개최국은 우리가 16번째입니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올림픽은 우선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아프리카 흑인권에서 보이콧을 했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자유진영에서 보이콧, 84년 LA 올림픽은 공산진영이 보이콧.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여론이 이제부터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88 올림픽에 서울 올림픽에는 전 국가가 다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메달 전망은 네. 아무래도 동구권이 참석 안 한 84년 LA 올림픽보다는 좀 힘에 겨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메달 가망이 있는 소위 체급별 경기 여기에 주력을 하고 LA에서 땄던 수준은 또 내려가지 않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참 민족의 재전으로서 화려한 가장 빛나는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또 회장님 뵌 기회에 몇 말씀 질문을 가질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 회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이 기회를 이용하시죠.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대시고 하실까요? 예, 김종화 대한체육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8688 양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큰 대회를 치르려면 거기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그다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LOC, 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KASA 이런 세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민들이나 저나 그 기구명은 잘 알고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님께서는 또 그 기구 중에 하나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 세 가지 단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제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게 두 개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하고 대한체육회 회장.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고 올림픽 끝나면 해체하는 조직이고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모든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즉 세계올림픽위원회 한국을 대표하는 창구입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제가 맡고 있죠. 네. 각각 분장과 또 역할이 다르겠죠. 다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분 질문 계시면 하시죠. 하시겠어요? 네. 저 회장님께 한마디 여쭙겠는데요. 이 88년 그 서울 세계올림픽 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에 그 우리 국가에 주는 그 이익이나 또는 그 의미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덧붙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제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제가 64년 동경올림픽 때 직접 관광객으로 가봤습니다. 그때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올림픽 주최한다는 것이 꼭 스포츠 행사만을 주최하는 게 아니고 문화, 전통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시겠어요? 네. 지난해에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고 낭비 등의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작년 한 해에 세계선수권 대회만 서울서 4번을 했고 다른 경기가 많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체육인들이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81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니까 특히 북한을 위시한 공산권들이 서울은 올림픽 할 도시가 못 된다. 거지가 많고 매일 데모만 하고 불안한 도시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선수들이 4번 이상 왔습니다. 와본 결과가 서울은 올림픽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돈 쓴 것보다 난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옛날의 서울은 아니죠 이제. 아주 전혀 다르죠. 네, 참 우리가 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네. 벌써 우리의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참 그 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부신 것은 그 자원봉사자들 네. 그분들에 대한 역할과 또 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자원봉사자의 응모를 받으셨는데 그때 받으신 후에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네, 그 직접 이제 관장하기는 이제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같이 거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필요한 수보단 배나 더 많이 모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꼭 뭐 선진군만 자원봉사대가 잘 되는 줄 아시는데요. 우리는 자원봉사대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방에서 하는 전국 체전에요. 네. YWCA 어머니회 주부 클럽에서 나오셔가지고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 전통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 자원봉사대는 아주 훌륭히 잘 될 겁니다. 네. 그 옛날에 벌써 보면은 부녀자 여러분들이 보리차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행사 때마다 도시락밥, 네. 주먹밥 해다 주신 게 그게 벌써 자원봉사의 시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원봉사대. 그렇죠. 네, 네. 예. 벌써 그건 6.25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오래됐습니다. 네. 새삼스레 자원봉사자 이렇게 붙이니까 네. 그런 것인데요. 역시 우리 부녀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은 아주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 회장님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겨우 막내가 국민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네. 32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잡고 결혼하겠다고 회사 설립해가지고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기반 닦으신 후에 네. 뭐 운동 경기 하시나 너무 시간 뺏기신 거 아닙니까? 경제적 여유도 좀 허락지 않았고요. 예.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예, 그때. 그러시군요. 가족은 그러면 지금 몇이시고 저희 자녀분은- 집사람하고 네. 딸들, 아들들 이 가족 계획을 잘 못했습니다. 예. 그 회장님 이렇게 비인이 참 지저도 단단하시고 또 사업에 하시는데 여러 가지 수완도 참 넓으신데 늘 지키시는 그 좌우명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제 좌우명을 어겼는데요. 예.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이거 제 좌우명입니다. 아하. 말 한 번 실수하면 아주 만회를 못하거든요. 네.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핸드볼 하실 때 볼을 던지실 때도 2번 생각하십니까? 핸드볼은 2번 생각하다간 져버립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군요. 예. 참 아주 훌륭한 그 좌우명을 가지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앞으로 서울 올림픽을 잘 끝내고 네. 전부 다 이제 저희 후진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 체육회가 지금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요. 네. 지금은 소년체전, 전국체전이 2가지 체전에 열중하다 보니까 네. 학교 체육, 운동선수 체육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체육, 국민체육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면은 이 체육 제도를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 내년 이태 동안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 88년 이후에 2000년대 한국 체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한국 한국 체육. 체육. 네. 그때는 많은 발전이 있겠죠. 체육에 많이 국민이 참여하면 그만큼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집니다. 네. 아주 좋은 해석을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이렇게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금년이야말로 김 회장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해고 또 우리의 민족 정기를 세계에 뻗칠 수 있는 좋은 실현의 해라고 보는데요. 좀 앞으로 많은 활약이 있으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나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24회 올림픽 대회 그 양대 행사의 중진 중에 한 분이신 대한체육회 회장인 김종학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